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지난 6년 전과 비교해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윤실의 여론조사 결과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08년부터 시작해온 여론조사가 3년 만에 다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를 5점 척도로 묻는 질문에 2010년 2.58점보다 다소 높아진 2.62점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는 수준의 3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점수입니다. 또 응답자의 19.4%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변해 2008년 18.4%, 2009년 19.11%, 2010년 17.6%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낮은 신뢰도가 만성화, 구조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결과입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8%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21.4%가 교회 내부 비리, 부정부패가 많아서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직과 양심이 바르기 때문이 18.6%,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 17.5%로 나왔습니다. 또 한국교회 구성 요소별 신뢰도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활동이 30.3%, 이어 목회자의 말과 행동이 21.1%,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14.1% 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교회가 펼치고 있는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로는 개신교 41.3%로 가톨릭 32.1%와 불교 6.8%보다 크게 앞섰고,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는 종교를 묻는데도 개신교가 35.7%, 가톨릭 29.3%, 불교 1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았지만 교회의 사회공헌에 대해 인정하는 비율이 높은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별 신뢰도에 있어서는 가톨릭이 29.2%, 불교가 28%, 다음으로 개신교가 21.3%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종교 선택 비율은 88.7%를 보인 가톨릭에 이어 개신교는 75%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어온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과세 찬성 의견이 85.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개신교 신자도 71.8%가 과세에 찬성했습니다. 또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가 74.6%로 찬성보다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7.8%가 시민단체, 이어 10.6%가 언론기관, 종교기관은 9.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1.5%의 국회였습니다. 기윤실의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표본을 추출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오는 3월 6일에는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절실한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신 김명교 장로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 다음 달 6일에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세한 일정부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4년 3월 6일 아침 7시에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네.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내외 지도자 4천여 명을 모시고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 이 국가조찬기도회는 3월 5일 날 오후 5시에는 신길교회에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전야제로 세계평화음악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환영 만찬과
신원 에베네셀에서 주관하는 그 음악회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3월 7일 날에는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국제 친선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네. 그 기도회가 끝나면은 네. 개성에 신원 그룹에서 교회를 지었는데요. 그 새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네. 예배를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일정들을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이번 국가조찬기도회가 예년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통령을 모신 자리에서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상을 드리고 상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부문에서 한 분 선교사님에게 3천만 원과 상패, 그리고 국내에서 한 분은 1,000만 원과 상패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배 끝 시간에는 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애국가를 4절까지 우리가 제창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이 46회면 계산을 해보니까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네. 이 처음 국가조찬기도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네, 1968년 5월 1일 네. 워커힐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에는 박정희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가 지도자 로빈슨 총무라든가 브라운 주한 대사라든가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과 산부요인 그리고 노기남 천주교 대주교 그다음에 한경직 목사님 네. 김수환 추기경님 등 3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네. 네. 이 국가조찬기도회가 역사가 긴데요. 그동안 또 많은 성과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조금 있으신가요? 네, 가장 오래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점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호텔에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국가 조찬 기도회를 갖게 된 것이 연유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46회째 국가 조찬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후원해서 일본이 14회째, 대만이 13회째, 네. 러시아가 12회째 지금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몇 년 전에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군인 삼성 장군이 오셨습니다. 한국의 군목 제도가 대단히 잘 돼 있다. 그래서 군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방부로 좀 안내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가서 실무자를 안내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남미나 아프리카에도 우리가 국가 조찬 기도회를 지도하고 후원해서 네. 앞으로 그 나라 애들도 국가 조찬 기도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 타종교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장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는 대통령과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국내외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네. 이 기도회에는 여야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고 그리고 지역의 계층 간에 이런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오경화 문제도 그렇고요. 남북 관계 등 이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하게 되시나요? 네, 먼저 특별 기도를
세 가지 분야에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첫째는 대통령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헌법재판관이신 안창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제 활성화와 민족 화합을 위해서 대의그룹 회장이신 최희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1야전사령관이신 신현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이 한국교회의 키워드가 연합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이 연합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작년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공영방송에서 내보냈는데요. 네. 천주교 대표, 불교 대표도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기독교 대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제46회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반성하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교파를 우리가 초월해서 연합 선교 운동이 전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번 기도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 또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과 세계에 핍박받는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님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외 기독교 지도자들이 초교파적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조찬기도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 안팎에 당면한 현안이 많습니다. 이번 국가조찬기도회가 기도회 본연의 의미를 잘 세워서 여러 위기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여러 교단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6개 교단 대표들로 구성된 상임대회장 조직이 확정됐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는 교단들은 지난 3일 교단장 총무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연합예배는 교단과 연합기관의 분열로 깨진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자는 취지 아래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교단을 중심으로 개최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연석회의에서는 예장 통합과 예장 백석, 기하성, 기성, 기침, 그리고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예장 합동 등 6개 교단의 교단장들이 상임대회장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백석교단의 장종현 총회장이 대표 상임의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기감 조경열 목사와 예장 대신 홍호수 목사는 공동준비위원장으로 모든 준비를 총괄하기로 했으며 실무위원회는 구세군, 기장, 고신 등 10개 교단 실무진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조경열 목사는 지난해 부활절 예배가 한 기총이 별개로 예배를 드리면서 분리됐다며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가 교회 연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북한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간의 기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그동안 지연됐던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가 2월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적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북한 인권 개선에는 세계적 차원의 설득과 압박이 요구된다며 국제적 공조 라인을 조직하고 지원에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이 북한 인권법 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돼야 하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비롯해 입법으로 인해 담보되는 지속성과 일관성,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결의에 호응할 의무, 동포로서의 도덕적 의무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제시한 조건 없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는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실천적 조치들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해비타트 국제본부가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800여 채의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4일부터 8일까지 수원 흰돌산 수양관에서 제11차 지저스 아미 북한 구원 금식 성회를 개최합니다. 작은교회 목회자 훈련원이 오늘 17일과 18일 인천 논현 지구촌교회에서 개척교회, 작은교회를 위한 명품교회 전도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서울 USA 선교회가 남북한 언어를 함께 실은 남북 대조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계속해서 입춘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한파의 고비가 되겠는데요. 한낮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한파가 짧아서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구는 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다만 주말인 토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